뭐 이 결론만 따지면은 미국 시장 투자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시장에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증시 앞으로 폭락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좋은 레포트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제 생각에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미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사인으로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한 한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미증시와 한국 증시를 좀 바라볼 거예요. 킨들버거랑 워렌 버핏이랑 조지 소로스. 킨들버거는 주가가 경제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원래 보통 주가는 경기보다 더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경제를 통해서 주가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제 유명한 건데, 이거 시가총액이랑 GDP 비율을 이용한 것인데, 과열했을 때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율이 낮으면은 공포심이 이제 극에 달했다, 뭐 그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있고, 조지 소로스는 좀 이거 특이한 재계성 이론이란 게 있어요. 뭐 과도하게 상승, 과도하게 하락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경제와 주가의 괴리에 대해서 킨들버거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경제를 앞서서 움직여요. 경제가 돌아서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반전을 취하고, 주가가 이제 경제가 바닥을 치기 전에 주가는 먼저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통찰을 보이셨더라고요. 경제가 먼저 내려가고 주가가 그 뒤를 따르는 현상이 그 경기 사이클의 막바지에서는 일어난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경제가 이제 만성화되고 어떤 GDP 성장률이 이제 줄어들면서 산업 자본, 그러니까 투자에 이용되는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라고 킨들버거는 해석을 했거든요. 경제가 하락을 하는데 주가는 먼저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차트로만 따지면은 한 번 더 상승 피크를 치고 다시 한번 피크를 치고, 경기가 하락하는 것과 이제 동조가 돼가지고 더 급하게 하락을 한다라는 것이 킨들버거의 이제 이론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실물 경제에서,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본이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옮겨가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는 탓이라고 생각이 되고, 흔히 이제 말하는 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 때문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유동성을 푼다든지 그런 식의 금융 장세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1929년에 미국 산업 생산이 7월에 정점을 형성을 했는데 8월까지 9.8%가 상승을 했고, 2000년도에도 6월에 정점이었는데 8월까지 4.3%, 지금은 2018년도 12월에 정점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현재 7월, 8월까지 1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얘기를 든 게 제조업 지수가 내려오고 있다. 제조업 지수가 평균 제조업 지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건 경기는 좀 끝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2020년 뭐 한국 증시 상승한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거시 지표는 정말 사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여서 정해져 있는 해석은 없어요. 사람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판단에 따라서 해석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 레포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경기 하락기랑 금리 인하기에는 배당주를 투자를 하라고 하네요. 이게 상대 성과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지수 대비 수익률이 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여전히 성장주, 이런 특히 경기 하락기에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면은 오히려 성장주나 그런 성장하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5G나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할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고성장하는, 확실히 성장이 눈에 보이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시가총액 GDP 비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를 넘으면은 과도하고 낮으면은 과매도 구간이다. 근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한국 시장은 그 기준이 조금 낮고 미국 시장은 기준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0% 이상 넘게 120, 130으로 넘어가면 과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GDP는 이제 현재 경제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미래 경제를 반영한다는 개념이에요. 현재 경제 대비 미래 경제가 120%라는 거는 미래 시장, 미래 경제를 너무 과도하게 낙관을 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높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열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재밌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0%, 여기가 이제 GDP 대비 120%를 넘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었고, 지금 123%가 된 이후에 하락을 지금 좀 하고 있죠. 현재는 118%라고 하고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을 넘어가면은 여지없이 하락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한국은 좀 어때? 한국은 당연히 100%는 택도 없죠. 과일이랑은 이제 택도 없이 거리가 멀고, 이 한국 시장은 GDP, 시가총액 GDP 비율이 85%를 넘을 때 하락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3월 달이랑 2007년 9월 달에 85%를 넘으면서 단기 하락을 했었고, 지금은 주가 자체가 시가총액이 거의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7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미리 선반영해서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시가총액 100% 기준 이 원칙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뭐 과열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현재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한국 시장은 과도하게 비관적이다. 하지만 뭐 낙관적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하락하고 비관적이라고 해서 바로 올라간 애가 아니라, 한동안은 낙관이 낙관을 낳고 비관이 비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그런 면이죠.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랑도 엮어지는데, 일단 정의만 따지면은 자연현상은 관찰자가 지켜보더라도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일부 사회현상은 관찰자가 지켜보는 것만으로 메커니즘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현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어떤 현상들은 우리가 이 지켜보는 것만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가 개입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현상들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재기성 이론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결과를 지켜보는 관찰자에 의해서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이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재기성 이론인데,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결과에 영향을 딱 주죠. 근데 이 결과가, 주식시장의 어떤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갈등이 최근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재기성 이론인 것 같아요. 갈등 모멘텀이 딱 생겼죠. 이때 갈등 모멘텀이 생겼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이나 뉴스에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니까 모멘텀이 강화가 되면서 추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포에 질리면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면서 그 모멘텀을 강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떠냐? 이 재기성 이론이 이 레포트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자사주 매입이 그동안 매입이 2018년에 많이 됐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이제 EPS가 많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 매입이 줄으면은 수급이 약화가 되고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수급이 더 악화가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추가 하락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약화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다시 수급이 약해지고 다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재기성 이론이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잖아요. 금리차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아래다가 좀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요.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역전이 한 5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100%라고 해요. 역전이 되면은 2007년도에 역전이 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역전이 왔었고, 지금 이 금리차 역전 때문에 미국 증시가 3%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공포 지수가 현재 한 22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수 있겠죠. 폭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투매가 일어나고 다시 모멘텀이 강화되고 투매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투매의 끝이 보일 때까지, 우리나라 그 일본 7%, 5% 빠졌을 때 어떤 투매의 끝이 보일 때까지 폭락을 할 가능성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작년 10월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죠. 연속 7일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런 폭락의 장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럼 한국 주식은 어떠냐?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해서 조정은 좀 불가피한데,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는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이 전저점을 깰 것이냐.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저점을 깨면은 다시 이제 그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전저점을 잘 지켜주고 버텨주고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까지 버텨주게 된다면은 조금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시나리오가 저는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대가들의 관점에서 킨들버그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은 선순환 부진의 주가 반영도가 낮음,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반영도가 높다는 것이고, 버핏에 따르면은 미국 시장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118%로 부담스러운 영역, 우린 72%로 낮은 수준이고, 소로스 입장에서는 수급 불안 여지가 있고 우리는 미리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수급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뭐 이 결론만 따지면은 미국 시장 투자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시장에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레포트일 따름이니까 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이제 뇌피셜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당주, 경기 방어주를 투자를 롱 포지션에 하고 판 관련 주식이나 베타가 높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배당주 자체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 대비 강한 종목, 그리고 성장주, 확실한 매출이 나오는 성장주, 그리고 반등이 강한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휴일인데 조금 불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왜 여기서 미리 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절한 그런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